당시 변호인단이 공개했던 내용은 잠시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공식 업무가 없어서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 중이다. 관저란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자는 곳이에요. 관저는요. 오전 10시경 세월호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그 후 인명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 및 지시를 했으나 잘못된 보고, 잘 읽어보세요. 여기요.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이거 잠시 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 국가안보실장의 승객 대부분 구조 보고가 잘못됨을 보고받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지시를 했다. 하지만 경호실 준비, 중대본부 보고 준비 등의 이유로 오후 5시 15분쯤 중대본에 도착했다.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점심때 TV를 봤는데 보세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TV를 보지 못했지만 점심 무렵 TV를 통해서 사고 영상을 봤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 관저 집무실엔 TV가 없지만 개인 식당에는 TV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했다고 보면 된다. 자, 그렇게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냐면 최초의 언론 오보가 있긴 있었습니다.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는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저희가 당시 모든 방송이 최초 오보했던 시점과 정정했던 시점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방송사가 학생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 시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MBC, YTN, 채널A, 뉴스Y, TV조선, SBS, MBN, KBS 다 있습니다. 쭉 보시면 최초 오보 시간이 11시 1분 무렵부터 길게는 11시 26분까지 됩니다. 하지만 정정한 시간이요. 점심시간 전입니다. 11시 24분부터 길게는 11시 50분까지입니다. MBN도 11시 27분 정정보도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에 TV를 봤다면서요. 대통령이. 네.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잘못된 보고를 하는 1차가 누굽니까? 1차 잘못된 보고자가 누구예요? 김장수 안보실장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국가가 뒤집어질 정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엉터리 잘못된 보고를 한 사람을 또 중국 대사로 임명을 하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인사 원칙이냐 이거예요. 네. 이건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하고 감옥에 보내도 시원찮을 일인데. 네. 그리고 10시에 서면 보고 네. 8시 48분부터 일이 터졌는데 네. 이 안보실장이 그거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하든지 뭐 인터넷에 써서 보고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10시에 과연 서면 보고가 있었는지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면 보고를 계속 했다는데 실질적인 서면 보고 자료가 지금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7, 8차례 서면 보고를 했다는데도 그러고 네. 또 11시 23분에 벌써 상황이 다 판단이 되었는데도 네. 거기 얼마 동안 10시 반에 지시를 내렸는데 11시 23분까지 50분 동안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었던 네. 것도 그렇고 11시 23분에 거의 모든 네. 상황이 발견이 됐는데도 대통령께서 일체 그 얘기를 23분에 듣고 천연스럽게 네. 12시 40분에 관저에 앉아가 식사를 하고 네.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나름대로 촘촘히 짜기는 짰는데 이 거물이 도대체 어떤 거물이냐 하면은 물건이 빠지지 말라고 친 거물이 아니고 물이 빠지지 말라고 친 거물이에요. 그러니까 거물을 쳤지만 물은 다 빠진 겁니다. 네. 앞서 청와대 조리장의 인터뷰를 좀 보여주세요. 물론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전제를 깔고 봐야겠지만 청와대 조리장은요.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1시쯤, 오후 1시쯤 식사를 마쳤다. 근데 왜 저분들은 일정이 거의 정해진 시간에 일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춰지거나 하면 그게 뇌리에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때도 관저에서 12시 40분쯤부터 20분 정도 식사를 마쳤다. 당일 오후 1시쯤 식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식사 시간 동안 관저 내부에서 TV를 봤다고 합니다. TV를 봤는데도 이미 언론들은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걸 정정했는데도 그 시간에 봤어요.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오전에 이미 TV를 보시라 이렇게 건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배재정 의원님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게 10시 30분에 뭐라 그러냐면 특공대를 투입해라 이런 얘기는 배가 이미 다 물에 빠졌어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TV를 안 보고 계신다는 게 여기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온 국민이 다 TV 보고 앉아 있고 그때 모든 시장통에 어묵 장사 하시는 분들도 생업을 제쳐놓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지금 TV, YTN에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 YTN을 같이 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뜬금없는 소리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부터 먼저 그러니까요. 여쭤보고 싶어요. 2014년 4월 16일 뭐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네네.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그 무렵에 오보가 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속보를 제가 확인한 게 기억이 나는데 배가 뒤집어졌으나 전원 구조했다. 밥을 먹다가 그게 오보였음을 확인했던 네. 그 순간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조금 전에 우리 이혜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TV를 다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오보였다는 걸 도대체 언제 아셨다는 건지 그날 네. 정말 TV를 보신 것인지 음흠. 보시고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건지 정말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오늘 이제 헌재 특히 류희인 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네. 출석하지 않습니까? 네. 전 이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아하.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NSC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통한 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단체라든지 외곽에서는 네. 뭐 김대중 대통령은 연평도 해전 났을 때 축구 관람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김선희 씨 피랍 사건 났을 때 잠을 잤고 네. 뭐 관저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사실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정확한 성명이 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은 축구를 관람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실제로 NSC를 소집하고 회의를 하셨다는 거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밤에 그 비랍 소식을 관저에 당연히 주무실 시간에 네.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됐고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아침 식사 때도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계속해서 NSC를 주재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호도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혼밥을 먹는다는 것은 혼자 밥 먹는 혼밥족이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헌재 2차 변론 때 나와서 자신은 뭔가 머리를 굴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대통령이 밥 먹은 시간이 청와대 조리장이 기억한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평소보다 대통령이 당일 늦게 식사를 했고 15분 내지 20분 정도 점심 먹었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조리장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당시 대통령이 12시 40분쯤부터 20분 정도 식사를 마쳐서 오후 1시쯤에 식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런데요. 11시 29분쯤 이미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 내용을 보면 긴박한 상황임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시장입니다. 예, 시장님. 그 학생들 다 구조됐다고 나오는데 인원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학생들요? 예. 그걸 어떻게, 킥에서 누가 그 언론에 올렸나? 저희들 파악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현재 지금 해가지고, 예, 그런데 161명이면은 예. 나머지 예. 나머지 한 300명이 배에 있다는 건가요? 해가지고, 뭐, 일부 배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거의 300명이 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바깥으로 떠 있는 게 예. 없으니까. 예. 근데 이 161명이 저 구조된 거 전체 인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체 인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구조된 인원 추가될 것 같아요? 추가로는 일부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행정에 해가지고 하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선내에 좀 해가지고 일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해경의 그 군안 요원들 현장 해가지고 현장 지금 전서 다 그래서 현장을 이동 조치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구조된 인원이 이미 들으신 것처럼 11시 7분부터 시작된 통화가 11시 29분쯤에는 이미 청와대 관계자가 해경 관계자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300명이 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떠 있는 게 없으니까. 즉 바깥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300명이 지금 배 안에 있다는 걸 청와대도 인식을 합니다. 황 소장님. 참 저 대화를 하는 걸 보면요. 조선시대 때 사고가 나도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안일을 합니다. 배가 전복되고요. 그러면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거의 나올 수 없다라는 거는 거의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요. 뭐 본인들 생각처럼 본인들이 좀 빨리 대처해서 신속하게 했더라도 결과는 별로 달라졌을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설사 그걸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인가 하면 네. 그 중차대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직위에 있는 청와대의 인물들이 네. 어떠한 조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공무원이 취해야 될 조치만큼의 일도 하지 않고 11시 이미 그 29분의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300명은 구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대로 상황이 끝이다라는 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오보 핑계를 자꾸 대는데 그 오보는 제가 전에도 한 2주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50분에 다 상황이 끝났다 아무리 늦어도. 그리고 해경에서 저렇게 300명 이상이 배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11시 29분 시점에서는 TV를 보라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TV보다 청와대가 빨라야지 TV를 보고 청와대가 그러게 판단을 할 말입니다.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1시 반 정도부터는 비상이 걸려서 늦더라도 그것도 잘못됐지만 늦더라도 그때부터 수석 비서관 회의가 긴급하게 열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소집되고 현장에 이렇게 투입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밝히게 되면요. 네.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운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이리저리 거짓말을 하거나 네. 납득이 누가 보더라도 가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2시 50분에 뭐 오보 때문에 네. 그때 사업 심각한 걸 알아서 중대본에 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용을 했다 어쨌다 되니까 네. 온갖 의혹들이 달라붙어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해명을 하기가 네. 어렵게 된 건데요. 네. 헌재는 그때 성행을 했는가 이런 건 알 바가 없고요.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초유의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될 행위를 했느냐만 판단할 겁니다. 그 손 변호사님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대요. 오보였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오보 정정한 시간이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마지막에 그 언론 보도 정정한 데가 11시 50분쯤이에요. 그리고 12시 20분쯤부터 12시 한 40분쯤부터 늦은 점심 먹었다면서 20분 동안 TV를 봤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계속 모든 방송사들이 빨갛게 자막을 밑에 달고 갈 때란 말이에요. 오보였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는 저 발언을 접한 제가 너무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물론 대통령이 혼자 그 모든 전체 사고를 뭐 예방하거나 수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의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로서 또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여러 공직자를 통해서 또한 여러 공무원을 통해서 저 사태를 장악을 하고 파악을 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서 구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그 탄핵 청구 사유 중에 하나인 네. 이번 그 세월호 7시간 국정 공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아하.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 이영선 행정관도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고 네. 과연 7시간 국정 공백이 있었으며 또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의무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인지 네. 여부를 판단하는 게 법적인 흐름이거든요. 네. 그 과정에 지금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오후 시간, 점심시간 식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만 네. 오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오전에 무슨 일을 했으며 오전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오후까지 흘러가는 것이고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오전에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도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국정 대응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서는 네. 사실은 그 국민적인 의혹은 뭐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네.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송 의원님 말씀과 배 의원님 말씀 차례로 듣고 다른 얘기 해볼게요. 네. 저는 4월 16일이라는 특정일의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 5일 중에 하루를 빼서 쉬어야 될 정도로의 대통령의 건강이 옳지 않다면 이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5천만의 안보와 5천만의 안위와 5천만의 생명과 5천만의 먹고 사는 문제를 매일 고민을 해도 시원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5일 근무하는데 하루는
이거 쉬는 날로 만들어둬야 된다는 것. 이건 아까 뭐 황 소장도 조선시대라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 조선시대 왕들도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6일이라는 건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지만 이게 세월호 아닌 다른 사건이라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출퇴근 개념이 아닌 그 옆에서 거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관저 근무를 해? 그러면 5천만 국민이 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뭐 때문에 직장에 출근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냐? 대한민국 제일 높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사인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자세가 저러면 국민이 누가 공복에 어떤 공복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행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세월호의 사건. 아까 황 소장이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성형을 했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다. 그건 아주 마이너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너무 옳은 말씀이고요. 거기에 보태서 저는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모두의 책임도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그렇게 관저에서 관저집무실에서 24시간 네. 근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적확한 지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해야 되는 정확한 또 일들을 지시해서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나섰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네. 그와 더불어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우리 국가기관이 제대로 이 일들을 해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이 그러시죠. 사실은 금방 뭐 해경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대통령이 지금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와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네. 대통령으로서 못한 일이 없다. 보고 받을 거 다 받았고 지시할 거 다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가 네.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네. 대통령은. 그런데 2014년 4월 16일의 행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특히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네.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부터 좀 하실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네.